피곤해지시죠? 오늘 보신 연장은 저희가 처음에 강주일 교수님하고 할 때 여러분들이 좋은 창업을 하는 별빛 인재들을 좀 나왔습니다. 오늘 보신 분은 아직 특별한 분이십니다. 여성인사협회 회장을 하고 계시고요. 포커스 컴퍼니라고 이전에 이분에서 제품 경영을 하신 최정숙 대표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너무나 바쁘시고 많은 일정을 진행하고 카이스트에 오셔서 여러분을 만나러 오셨으니까 시간이 되시려고 박수로 맞아주시면 안녕하세요. 포커스 컴퍼니 최정숙 대표입니다. 젊음의 열기가 느껴져서 굉장히 좋네요. 기가 팍팍 나오네요. 오늘 주제는 미래 트렌드와 꿈이 있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게 안 움직이고 어떻게 해야 되지?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닐슨 컴퍼니라고 원래 이게 에이시 닐슨이라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마케팅 리서치 회사였어요. 공부를 했고 나라게라는 한국 회사를 있었고 저희 포스코 보면 마케팅 조사나 이런 컨설팅, IT 솔루션 관련 사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국 여성벤처학회 회장이라고 했었는데 제가 1월 30일까지 2년간 회장을 했고요. 지금 이제 이임을 한 상태고요. 산업기술연구회라고 우리나라 애들이부터 14개의 그 연구기관이 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생기원으로 거기 이사를 하고 있고요. 미래 트렌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고 바람직한 인재상은 어떤 것인가, 꿈이 있는 삶이야. 꿈은 어떤 것인가. 일단 제가 여성벤처 회장을 했기 때문에 그 기업가 정신과 창업에 관련돼서 이런 지원 정책에 대해서 일단 알아보고 인생을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30년 전에는 PC가 없었고 20년 전에는 휴대폰이 없었고 10년 전에는 구글이 없었다. 지금 우리 생활에서 PC와 휴대폰과 인터넷이 없다는 삶은 상상해 볼 수가 없는 삶이죠. 시대가 이렇게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보통 기업은 100마일로 뛰어가는데 뛰어는 시속 10마일로 걸어간다라고 하죠. 법은 1마일로 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열심히 하고 있으나 속도가 교대 속도보다는 10분의 1도 안 되는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회에 세상에 눈을 열어놓고 살아야 되겠죠. 그리고 1967년 포춘지에 선정된 세계 500대 기업 중에서 지금까지 존재하는 기업은 3분의 1에 불과하다. 전 세계 그 엄청난 기업 중에서 500대 기업에 들어가니까 사실 만만치 않죠. 그러니까 살아남기는 더 어려운 세상인 것 같습니다. 여기 30개 정도의 이 단어가 있어요. 이 30개 정도 단어 중에서 한 20개 정도는 무슨 말인지 알겠다 하시는 분 좀 물어봤어요. 두 분. 다 알겠다. 여기 20개 가면 15개가 나옵니다. 세상이 굉장히 빨리 변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따라가야 됩니다. 제가 그 회사의 면접을 보면 최신이니까 기기 어떤 걸 쓰냐, 스마트폰은 어떤 걸 쓰냐, 어떤 콘텐츠를 이용을 하냐 물어봅니다. 근데 가끔 통신비가 부담이 돼서 안 써요 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죠. 근데 세상은 아는 것은 아끼고 따라가야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6가지 내관 트렌드라고 있는데 스피드화, 유비쿼터스화, 감성화, 융합화, 고용화, 용성화 대부분 여러분 문화기술대학원에서 많이 알 것 같습니다. 세상의 발전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앞이 굉장히 미래가 기대된다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무섭다라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쪽에 해당이 됐어요? 따라가니까 만만치가 않죠. 배우도 새로운 걸 또 입력을 해야 되고 옛날 사실 집신 걸머지고 서울 한양 갔다고 버릇이 걸어가는 데가 훨씬 행복할 때였는지 모르죠. 컴퓨터의 초이스표는 500개 이상 쌓아졌고 무게는 1만 개 이상 더해졌고 돌려보면 1000분의 1로 줄어들었다라고 봅니다. 지금 스마트폰 세상이 되면서 옛날 인터넷 PC 시대보다 10배 이상 더 빠르게 바뀌고 변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식 정보량이 2배로 증가하는 기간이 옛날에는 뭐 150년, 50년, 10년, 근데 2020년 중에는 73년 전 세계 지식의 정보량이 2배 이상이 된다고 해요. 2025년이 되면은 1년 동안 생산된 정보량이 태초에서 1950년까지의 생산된 정보량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 지식이나 정보가 빛의 속도로 변화를 하고 있는데 내일 내가 1%의 수익을 냈을 때 연간 수익률이 공유를 하면 1200%, 4년간 수익률은 21,000배, 10년간 수익률은 636억대가 된다고 합니다. 내가 그러니까 나의 발전을 봤을 때 내가 날마다 발전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퇴보를 하는 사람이 있죠. 아니면 정지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내가 발전을 하면은 나의 지식은 1,300배, 21,000배가 되고 퇴보를 하면 그 역으로 가겠죠. 날마다 어떻게 새롭게 이 시대를 따라갈 것인가, 변화할 것인가. 빌 게이츠가 체인지의 질을 C로 바꾸면 트랜스가 됩니다. 변화가 있는데 기회가 있습니다. 이 변화를 잘 타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 집단성으로 해결을 한다. 위키피디아가 브리티니카를 이기는 때죠. 화상회의로 언제 어디서나 소통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아마존 같은 가장 잘 개인 맞춤형 서비스라면서 그 사람이 구매 목록을 봐서 가장 최신의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을 추천해주면서 사업을 이끌어나가고 모든 게 진화되어 있고 SNS미디어에도 소셜미디어로 SNS 이런 쪽도 잘 따라가는 시대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정보화 시대에서는 우리의 눈과 귀와 입으로 지금 이제 창조력이 가장 중요할 때가 됐죠. 그래서 문화가 앞으로는 문화가 발전하는 나라가 능력이 가장 좋은 나라가 되는 건데 여기가 지금 문화기술대학원이네요. 여러분들 문화기술대학원을 왔다라는 것은 뭔가 앞을 보는 태양이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감성시대, 하이컨셉트, 하이터치 시대라고 말하죠. 좌뇌형이 분석적, 논리적, 수학적이라고 하면 우뇌는 감성적, 직관적, 상상력이라고 하죠. IQ는 취직을 시켜준다 그러면 EQ는 승진을 시켜준다고 하죠. EQ를 늘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EQ를 회복하려면 책을 읽으면서 생각을 바꾸고 남을 이해할 수 있는 화성에서 온 남자, 중심에서 온 여자. 예술적 취미를 바꾼다든가 사랑하는 긴장하는 종교생활. 여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남자가 어떤 남자인지 아세요?
그 여자들이 남자를 사귈 때 그러더라고요. 잘생긴 남자를 보면 3개월 간대요. 돈 많은 남자를 보면 1년 정도가 가고, 유머러스한 남자를 보면 한 3년 정도를 가고, 공감할 수 있는, 이 얘기가 통하는 사람을 만나면 평생을 간다고 하죠. 근데 그게 다 EQ, 감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융합화, 모든 영역이 경계가 무너지고 있죠. 홍소골제라는 것도 워낙 여러분들 많이 들었을 거고요. 그래서 지금 IT와 인문과 아트가 결합하는 거죠. 아바타가 성공할수록 최첨단 3D 과학 기술 제작 능력에다가 신화를 해석하는, 그다음에 생태학적인 환경을 끌어넣어서 성공을 했죠. 애플이 성공한 것도 인문학과 기술이 만나는 집에 애플이 존재한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풍속부터 인간으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정약이라 이런 사람들 많이 이야기를 하죠. 레오나르도 다빈치. 다양한 능력을 지금 필요로 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통신이 자동차 합쳐져서 텔레메트스가 되고, 광학 합쳐져서 카메라폰 되고, 금융, 모바일 같은 모바일 쇼핑, 물류. 학문 쪽에서도 여기가 문화기술이라고 카네기 대학에서는 엔터테인먼트 테크놀로지 센터가 있고, UISF 데코가 학문 쪽에서도 온갖 융합화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 다음 이제 시대의 꿈이 고령화 아시죠? 고령화가 65세 노인 인구가 20도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가 되는데, 초고령 사회가 되는데 프랑스가 154년 걸리는데 우리나라는 26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2026년이 되면은 초고령 사회가 된다는 거죠. 초고령 사회가 될 때 자기 학습 개발 능력, 평생 능력을 개발하면서 뭔가 새로운 일을 찾아나가는 이런 능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세상이 점점 복잡해지니까 그 다음 미래사회에서 최고의 가치는, 그죠? 남보다 좀 더 부가 있고 남보다 좀 더 지식 있고가 아니라 나눔과 봉사하면서 배려하면서 사는 삶이 오히려 훨씬 행복한 삶이다. 여기에 훨씬 더 가치가 있다고 말하죠. 그래서 이제까지는 이익적 자본주의, 기업의 목적이 이윤 추구였다라고 하는 지금은 창조적 자본주의, 소외자에 대한, 약자에 대한 사회적 배려, CSR이라고 말하는 많이 강조하는데, 소외자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셜 클래스가 아닌 스피리추얼 클래스가 어디냐에 따라서 행복의 기준이 바뀌는 시대가 된다는 거죠. 나만 하는 시대에서 우리가 같이 함께하는 시대 쪽으로 가는 거죠. 엽기족이라고 해보시죠. 그러니까 엽기족이 영어원 프로페셔널이면서 신자유주의, 자기의 능력에 따라서 뭔가를 돈을 버는 이런 쪽, 아니면 뭐 부르주아, 로버스죠. 부르주아와 보헤미안적인 미술적인 취향을 이런 누리는 세계 쪽에서 영의 레싱, 노멀, 한 야니족 이 시대로 간다라고 하죠. 약자를 배려하는 이런 시대로 간다고 하죠. 그래서 물질적 가치보다 정신적인 가치가 중시되는. 그래서 전 종교를 제가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만, 저 아시는 분은 자식한테 물려주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게 종교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이거는 세계 미래학회에서 박영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 미래학자가 박영수 이사님이신데, 그분이 세계 미래학회에서 작년에 발표한 겁니다. 1인 가구의 가족 형태가 많이 가고 있죠. 지금 우리나라는 25% 이상이 1인 가족으로 되죠. 남자가 좀 비슷하게 간다고 합니다. 남자도 조금 긴장력을 갖게. 냉동 문자 수용소에서 싱글맘이 증가하고 여성 파워가 급격히 증가하는 시대다.
남녀가 관계가 허물어진다는 거. 현실화된 인간 종말, 불치병도 많아지고, 핵전쟁, 대중 인구가 불임성 굉장히 심해지고, 부정부지로 흐르는 경우가 있고, 교육산업이 최대 산업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이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이제 일반적인 이런 모여서 하는 집단 교육이 아니라 포털 사이트에서 교육을 하는, 아니면 외국의 유명 교수들이 강의하는 것을 인터넷으로 보고 Q&A에 답하는 그런 시대가 학교를 대신하는 시대가 된다고 하죠. 그래서 보편화된 무학문제, 개인 수준별 포털에 의해서 학습을 하는 시대가 된다고 합니다. 정보는 수돗물처럼 내가 원하는 정보를 세팅해 놓으면 아침에 나한테 필요한 정보가 쫙 오는 거죠. 컴퓨터 치고 인간 통제, 그래서 교통관리 시스템이나 안보망 서비스 산업에 컴퓨터 치입에 의해서 인간이 통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노인이 없어진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2040년도에 평균 수명이 100세가 된다고 합니다. 지금도 뭐 120살까지 사안이 어쩌니라고 하는데 인간의 모든 장기는 다 줄기세포가 있다 해서 갈아 끼울 수가 있다는 거죠. 단지 갈아 끼지 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응? 혈액이라고 합니다. 혈액. 그래서 그 녹차 쪽 연구하시는 분 보면은 녹차를 먹으면은 그 혈액 정화 기능이 있어서 녹차를 굉장히 많이 마시라는 거죠. 나머지 것들은 다 갈아 끼울 수 있으니까 다 벗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워낙 초고령 사회가 되니까 그 노인을 돕는 노인이, 그러니까 노노 돕기 운동이 전개되고 간호사나 복지사나 의사나 모두가 노인을 돕는 시대가 된다고 합니다. 앞에 6가지 메가 트렌드나 여기에 10대 트렌드나 비슷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2005년에 발표한 그 10년기 유망 직업이죠. BT, MT, IT, CT, 에코공학부, 에너지 풍력 솔로, GPS, 감시공학, 금융공학, 이런 쪽 노인, 간호학, 배치 장기, 교육, 뭐 가상임시 비슷하네요. 대신 지능직 쪽에서는 이제 애들의 출산이 워낙 하니까 외림이나 아동 보육, 제조, 경찰, 노조, 정치 이런 쪽은 SNS나 이런 것들로 해서 다 모이기 때문에 오프라인 상에서 이런 것들은 필요가 없어진다는 거죠. 10년 후의 미래 유망 직업입니다. 여기서도 8대 직업 메가트렌드가 직업 녹색화, 유비쿼터스화, 첨단 기술의 발전, 세계화, 산업기술 융합, 일과 삶의 균형, 삶의 질 향상, 고령화. 지금 각각 다른 자료들인데 흐름들이 굉장히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래 직업이 쫙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직업을 택하실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포린 폴리시에서 발표했을 때 오늘은 있지만 내일이 없는 거, 2040년 되면 소멸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정당이라고 하는데 같은 그러니까 여론, 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집단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SNS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모이기 때문에 그 오프라인상의 정당은 없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글로벌화가 되면서 국가가 의미가 없이 무정부주의가 된다는 거죠. 영국 왕실도 요즘 스캔들 이런 거 인해서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는 시대가 되고 공산당도 없어진다고 합니다. 더 이상 이 복잡한 세상을 조정을 해서 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니라는 거죠. 2040년에는 일부 일처제도 없어진다고 합니다. 서너명과 느슨한 관계를 갖는, 게다가 이제 인간 수명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계속 만나는 이런 시대가 된다고 합니다. 미래학자들이 제가 한 게 아니라 미래학자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들 만나는 각
그런 농담도 하십니다. 시대를 잘못 태어났나 보다. 조금 더 늦게 태어났어요. 그런 농담도 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복제 인간들이 많이 나타나고, 아까 냉동, 정장, 뭐 이렇게 인공 수정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면서 생명의 생산성도 없어지는 거죠. 종교도 의미가 없어지는 거고, 자동차 배기가스, 의사진료, 원격진료 많이 하잖아요. 요즘 CCTV가 워낙 발달하니까 익명성 이미 없어졌죠. 권력 이동이 옛날에는 종교에서, 국가에서, 기업에서, 이제 후기 정과 시대에는 개인에게 가 있다는 거죠. 누가 얼마나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라이프 얀센은 소득이 15,000불을 넘으면 상상력과 감성이 중요한 시대라고 말하죠. 24시간 사이버 세상과 연결된 가상인식 사회가 된다. 프로시는 이제 인공지능 사실, 하이피치, 하이 컨셉 사회.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가치를 동시에 고려한 이익 서비스 발굴, 미래 제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미래학자들의 책들은 한번 읽어보세요.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는 것이라고 하죠. 내일은 오늘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일이 결정된다는 것이죠. 자,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 인재상입니다. 스펙이 3,600원 돼야 취업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많습니다만 취업 5종 세트 이런 것들 일반적으로 하는 이야기고요. 주요 기업에서 선호하는 행사 인재상, 창의, 도전, 전문성, 기술 창의, 실행력, 결정, 책임감, 오너정신, 적극적인 인간, 인재 이런 사람을 원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최소한 한 가지에는 전문성은 있어야지 살아나갈 수가 있는 세상이죠. 근데 같은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사실 너무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뭔가 차별화가 되려면 또 다른 최소한 2개는 연결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춰야지 지금은 차별화가 되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세 분야가 연결이 되면 더 좋고요. 뭐 요즘 보면 세계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따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많아지고 있더라고요. 끊임없이 공부를 하시는 거죠. 사람이 성공을 하려면, 전문가가 되려면 1만 시간은 투여를 해야 된다고 말을 하죠. 자기가 하는 일에서 전문성 이만큼 시간을 발휘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 것이고, 자기가 또 다른 것을 하겠다는 것은 하루에 3시간씩 일과에 3시간씩을 10년 정도는 투자를 하든지 아니면 토요일, 일요일을 꼬박 투자를 하든지 하면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틀즈가 처음에 공연을 했을 때 정말 엉성하게 공연을 했다고 하죠. 근데 매일 8시간씩 1200번 연주를 했다고 하죠. 그래서 그렇게 유명한 비틀즈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경험을 갖고 어떤 직장을 갖고 어떤 작업을 선택하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가장 좋은 체험이 자기가 하고 싶은 분야의 관계자가 쓴 책을 읽는 것인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경험을, 간접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조카 둘이 캐나다에서 워터루 대학을 나왔어요. 거기는 그러니까 56개월 학교를 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8학기는 그러니까 1년을 그 세계의 시멘타로 4개월 해서 4개월 학교를 다니고 4개월 인턴을 해요. 또 4개월은 학교를 다니고 4개월 인턴을 해서 8학기는 입안 똑같이 우리도 뭐 4개월 하잖아요. 우리는 방학이 3개월인데 방학이 3개월, 4개월 거의 하죠. 거기는 4개월을 인턴을 해서 각각 다른 직장을 6군데를 인턴을 하게 해요. 그러니까 얘가 그러니까 콜콤에 가서도 하고, 뭐 구글에 가서도 하고, 뭐 우리 회사에 와서도 인턴을 하고, 6개의 다른 4개월씩 인턴을
경험을 하고 정말 나한테 맞는 일이 어떤 건지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주라고 굉장히 좋은 건데 제가 계속 정부에 말할 때 이런 시스템 좀 들여왔으면 좋겠다. 사실 우리도 1년씩 휴가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맨날 그 영어 공부하고 뭐 어학 공부한다 하면서 그냥 허위를 하는데 이쪽에서는 언어와 동시에 전 세계 각국 돌아다니면서 인턴을 하면서 직업 경험도 하고 새로운 직장 체험도 하면서 하는 시스템인데 여러분도 각각 방학을 이용해서 2개월, 3개월씩이라도 해보면 내가 정말 가고 싶어하는 내가 생각했던 직업, 잡이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처음에 발을 한번 1년, 2년 들여놓게 되면은 바꾸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 경력의 길이를 섞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어떤 거를 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고 사실 양이 굉장히 많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좀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창의성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죠. 지적재산권, 특허, 신규 비즈니스 모델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 이 지적재산권이 그다지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특허를 어떻게 쓰는 법, 만드는 법, 출원하는 법 여러분들 배우셔야 됩니다. 지금 시대에. 우리 여기는 문화기술대학원이니까 좀 가르쳐 주겠죠? 네. 근데 이제 이 창의성이라는 게 그다지 어렵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공한 기업가 35명, 그 다음에 그 비즈니스 모델 창시자, 뭐 이런 사람들 한 3,500명을 6년간 연구해서 얻은 결론이에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그래서 서로 다른 것을 짝지어라. 질문만 잘해도 성공한다. 사소한 현상도 잘 관찰하라. 실패 노릇해도 실험을 놓치지 말라. 벽을 홀고 다양하게 교류하라. 이게 그 혁신가의 DNA라고 말하는 건데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 네, 서예, 영상훈련, 벤치 마감재 이런 것들을 보고 아이패드, 아이폰을 만들었다고 말하죠. 마이클 델은 왜 컴퓨터 가격이 부품값보다 5배가 비싸냐 이해를 못하겠다. 그래서 직접 유통을 만들어서 성공을 한 거잖아요. 인도의 라티타타 그룹에서는 4인 가족이 조그만 스쿠터에 같이 타는 그 난감한 그 상황을 보고 내가 세상에서 가장 큰, 가장 싼 자동차를 만들겠다. 그래서 2,200불짜리 나노라는 자동차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가 불편하다고 잘 보라는 거죠.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이 뭐죠? 빔 포인터죠. 포인터로 우리는 이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신문에 보니까 포인터로 여기 밑줄 긋고 글을 쓰게 동그라미 쓰게 만들었더라고요. 그게 나왔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쓰면서 너무 당연히 남이 만들면 너무 쉬워요. 그죠? 왜 이거 갖고 이렇게 하면서 이거 출장 보면 정말 편하잖아요. 오늘 신문에 그게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관찰하고 뭐가 불편한가를 잘 보고 그걸 개선하는 이런 게 창의성이라고 하죠. 에디슨이 그러잖아요. 나는 실패가 아니라 9,999개 안 되는 것을 발견했을 뿐이다. 네, 마이클 라자리가스가 블랙베리를 만든 거죠. 블랙베리인데 자판기에서 콜라가 떨어지면 무선으로 신호가 가서 자판기에 콜라가 떨어졌다는 걸 알려주는 신호를 보고 PC에다가 이 무선 기술을 적용을 해서 블랙베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사소한 것도 이제 이런 것들이 여러 사람들하고 교류를 하면서 얻는 것들이라 하는 거죠. 창의성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노력하면 얻을 수 있는 거. 카이스트 이관현 교수님인가요? 네. 그분이 이 창의성 쪽 말씀 많이 하시는 시 공간을 확대를 하면 무한한 창의성을 만들 수 있다고 항상 강조를 하시던데 네.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도전정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입니다. 할 수 없어도 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으면 찬스가 없다. 우선 할 수 있다라고 말하자.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직원들한테 일을 시키면은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데 어쩔 때는 사장님 장을 지집니다. 라고 말을 할 때도 있어요.
나하고 내기하자. 나는 팬이에요. 근데 그 굉장히 사실 새로운 것들을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직장에서 성공하는 애들을 보면은 두려움 없이 새로운 것을 봤을 때 그거를 받아들이고 행동을 하는 애들은 성공을 하고 자기 역량이 점점 커진 반면에 그죠? 도저히 할 자신 없어요. 못하겠어요. 이러면 점점 자기 영역이 축소가 되는 거죠. 근데 한 번 그걸 경험을 하면 그걸 바탕으로 그 경험으로 또 다른 것을 넓혀갈 수가 있는데 그걸 안 하면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어도 할 수 있다고 하고 도전을 하는 게 낫다라는 거죠. 특히 직장 생활은 그런 것 같아요. 내 돈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회사에서 돈 대주고 경험해봐라 하는 건데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할 수 있는 만큼 무모한 사람이 되십시오. 대담하고 용감한 사람이 되십시오. 세일즈맨이 한 번 권유해서 거절당하고 두 번 권유해서 거절당하고 네 번 권유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전체 매출 80%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부탁도 좀 필요한 부탁 해야죠. 부탁 한 번에서는 안 돼요. 정보가 너무 많기 때문에 부탁하면 잊어버려요. 두 번, 세 번. 세 번 정도 하면 움직이죠. 네 번 정도 하면 저렇게 간절하구나. 열정이 있구나. 그래서 들어주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도전하고 꼭 도전하고 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FTA 체결로 그 경제 지도가 가장 큰 나라가 됐다고 말을 하죠. 그리고 지금 이제 여러분 세대에서는 영어를 못하면은 그렇죠? 활동을 할 수가 없을 것 같고 영어 하나로도 안 되고 중고 정도 두 개를 하면 확실히 우뚝 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 네트워크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나라죠. 그래서 뭐 공부 인맥도 있고 전략적 인맥, 개인적 인맥 있는데 이 네트워크를 잘 형성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실험이 있죠. 그러니까 캐나다에서는 둘이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이제 그 술을 마시고 운전사가 술을 마시고 와서 술을 마시고 가다가 사고를 했어요. 옆에 조수석에 앉아있는 친구한테 내가 술 마시다는 소리를 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은 캐나다 사람들은 그러면 90%가 술 마시다고 말한대요. 우리나라는 친구 부탁을 대부분 들어주고 10% 정도만이 진실을 말한다고 말해요. 우리나라가 워낙에 정의시대여서 많은 일들이 네트워크나 정의나 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죠. 관계가 꼭 나쁜 것이 아니라 관계가 있어야지 정보를 최신의 정보를 최신의 흐름을 그래야지 일이 되는. 그래서 이 인맥도 꾸준히 쌓아 나가셔야 되고 인맥을 쌓을 때 내가 덕을 보려고 하는 인맥이 아니라 인간은 굉장히 이기적인 동물이어서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하는가 자기를 위해서 하는가 덕을 보려고 하는가 이용하려고 하는가 나를 진정으로 위하는가를 정확히 잘 압니다. 제가 아시는 분이 50대 40분 원칙을 말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관세청 국장님을 하셨는데 한 5년 동안에 재산을 한 100억을 벌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비결이 뭐냐면 이분이 부동산으로 가셨어요. 광화문 쪽 부동산으로 가시는데 그 부동산 건물을 사시면 복비라고 있잖아요. 중개료. 다른 사람들은 복비를 하면 복비가 정해진 복비는 0.3%, 4%, 5% 이자를 가격에 따라서 그렇게 깎으려고 하는데 이분은 보통 복비의 3배를 준다라는 거예요. 그 동네에 부동산 업자들이 제일 좋은 물건이 있으면 이분한테 갖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5년 동안에 벌었고 자기 일의 70%는 나무 일을 도와주는 일을 한대요. 나무 일을 도와주다 보니까 그 사람이 나를 돕는다라는 거죠. 남한테 한 명의 마음을 얻으면 250명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어설픈 관계 몇십 명보다는 한 명이라도 정확하게 마음을 통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죠.
스페셜리스트도 전문성도 필요하고 제너럴리스트도 필요하고 휴머니스트 지금은 네트워크가 가장 중요한 50%를 차지하고 있는 인생의 성공 과정은 10캔 나인 워치인데요. 그러니까 규칙이나 방법이나 테크닉을 발견하기 위해서 투자한 10% 시간이 그걸 달성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노력의 90%를 절약을 해줍니다. 우리가 어디 찾아갈 때 인터넷에서 약도를 1분, 2분만 찾으면은 가는데 약도를 못 찾고 가면은 10분, 20분, 30분 그 동네 빙빙빙빙 돌잖아요. 제가 옛날에 그 강의를 들었던 것 중에 하나 기억나는 게 서울대 AMP 그 경영대학원에서 하는 AMP를 다녔는데 교수님이 10개 회사의 재무제표를 갖고 오셨어요. 10개 업종의 재무제표예요. 그래서 10개 회사의 재무제표를 왔는데 이거를 쫙 나눠주고 이 회사와 재무제표를 매치를 시키라고 그러더라고요. 매치시킨 대로 우리는 서너 개를 매치를 못 시켰어요. 근데 그 증권회사에 다니시는 전무님이 100%를 맞추시더라고요. 이제 거기서 뭐냐면 그러니까 업종별로 순이익이 얼마나 나는가가 정해져 있다는 거죠. 이 업종은 그러니까 의료업은 이래서 반도체 산업은 금융업은 컨설팅은 소프트웨어 산업은 그러니까 물론 회사별로 편차가 있을 수 있죠. 충분히 편차가 많지만은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일을 많이 하고 이익을 안 나는 업종이 있고 일은 적게 하고 이익을 많이 나는 업종이 있는데 어떤 산업에 진출할 것인가 어떤 쪽에 자업을 가질 것인가 하는 것들은 그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기회는 준비하는 자에게 옵니다. 그러니까 운이 따로 있는 게 아니죠. 그죠? 준비한 사람한테 운이 오면 그 기회를 잡는 거죠. 내가 준비가 안 됐는데 우연히 운을 잡는다? 그런 경우는 드문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해서 로또권에 그 당첨되는 사람이 가끔 있긴 하나 그렇게 당첨된 사람들의 말로는 다 안 좋다고 하죠. 네. 일을 시키면은 마지못해 해요, 대부분. 마지못해 한 사람이, 글쎄요, 한 70% 되는 것 같아요. 시키는 것만 꼬박꼬박 하는 사람. 직장에서는 이 정도만 돼도 그래도 고마워요. 이것도 띄어먹으니까. 한 이게 25% 되는 것 같고요. 70%, 20%, 95%네요. 헤아려 하는 사람. 그러니까 알아서 하는 사람. 5%죠. 그러니까 회사에서 알아서 하는 사람이 2~3명만 되면 그 회사는 성공을 한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알아서 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결국 알아서 하는 사람들이 성공을 하고 그 회사에서 성공을 하고 나가서도 다른 회사의 최고 경영자가 되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죠. 제가 이제 우리 딸한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TV나 드라마를 보면은 똑같은 사람이 공주로도 나오고 하늘로도 나와요. 똑같은 남자가 그렇죠? 주인공으로 나올 때가 있고 저 엑스트라로 나올 때가 있죠. 같은 사람의 차이가 뭐예요? 그 사람의 행동거지, 말씨, 지식의 깊이, 품격 이런 데서 이 사람이 주인공인지 아닌지 알잖아요. 그죠? 얘가 세상에서 주연으로 살려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가? 내가 주연처럼 공주처럼 왕처럼 행동을 하느냐, 행동거지를 하느냐, 지식을 쌓느냐, 품격을 갖추느냐에 따라서 내가 세상에서 주인공으로 배우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평생 엑스트라로 살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살 것인가는 이건 제가 한국교인들 이고 있던 건데 계속 했던 말입니다. 남자는 남자다운 매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자는 여자다운 매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것도 잘 이용을 하셔야 되고
모든 일을 할 때는 120%, 100%가 아니라 120% 완벽한 할 정도로 준비를 해야 되고,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이, 그죠? 겸손하게 보면 참 겸손하고 훌륭하다고 하죠. 근데 준비가 덜 된 사람이 겸손한 것처럼 하면 비굴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당당하려면 완벽하게 준비를 하고, 굳은 일은 남보다 먼저 하고, 좋은 것은 남에게 먼저 주라는, 그게 성공의 비결이고 삶의 자세입니다. 별똥별이 떨어질 때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왜 그런가? 별똥별이 1, 2초에 확 떨어져요. 1, 2초에 자기 소원을 말할 만큼, 자기 꿈을 말할 만큼 꿈이 정립되는 사람들은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대부분은 꿈이 정확하게 없어요. 말할 수가 없으니까 이루어지지 자체를 못하는 거죠. 전 세계에서 자기의 꿈을 가장 잘 이룬 사람이 존 고다드라고 말하죠. 1972년까지 자기의 꿈 127개를 만 42세, 47세에 다 이루었다라는 사람인데, 나중에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의 꿈 목록이 쫙 있는데, 목표를 정해놓고 계획을 세워가면서 실천을 해서 자기는 우주 비행사까지 목표를 다 달성을 했다는 사람이에요. 시간이 없어서 하버드생을 20년간 조사를 했더니 84%는 졸업외에 별다른 계획이 없었고, 13%는 목표는 있으나 기록을 안 했고, 3%는 뚜렷한 목표를 종이에 기록을 한 사람인데, 20년간을 조사를 했더니 목표가 있었던 사람은 없었던 사람보다 소득이 2배고, 이거를 종이에 기록한 사람은 이들보다 10배의 소득을 올렸다는 게 실험 결과입니다. 하버드가 쉽지가 않죠. 전 세계에서 0.00%가 들어오는 이야기인데, 하버드의 탈락성률이 굉장히 많죠. 특히 한국 사람들 탈락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탈락을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 사람은 자기 자신만을 위한 목표가 내가 잘 살아야 되겠다, 내가 훌륭하게 돼야 되겠다, 우리 가족이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목표가 굉장히 많은데, 그러니까 외국 미국 사람들은 인류를 위해서 어떤 봉사를 해야 되겠다, 이러한 원대한 꿈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 때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나만을 위한 꿈일 때는 그냥 자기자기한테 우리나라 학생들이 특히 탈학생이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오늘 하루 목표가 있고 최종 목표가 있어요. 중간 목표가 있겠죠. 5년 뒤, 10년 뒤, 30년 뒤 목표가 있는데, 어떤 목표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하루 목표가 가장 중요해요. 오늘 목표를 하나씩 이루어나가면 최종 목표에 도달을 한다고 합니다. 오늘 목표가 안 되면 최종 목표는 점점 멀어지는 거죠. 제가 직장 다닐 때 저는 처음에 이제 리서치사를 들었는데, 리서치가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사실 제가 학교 다닐 때 이제 교직을 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교직을 하면 학교 선생님이 될 것 같았어요. 학교 선생님도 학생들을 가르치는 이런 보람이 있으면 굉장히 좋고, 이제 중고등학교 선생님들 대부분은 같은 수업을 5반, 10반 들어가서 해야 되고, 또 같은 수업을 30년을 해야 되는 게 일반적인 거라서, 그러니까 학생들을 키우는 것에 보람을 느꼈으면 좋겠는데, 그런 가르침이 저는 그게 싫어서 내가 교직을 따면 교사가 될 것 같아서 사실 교직을 안 했어요. 근데 리서치를 하면은 항상 새로운 시장을 공부를 하는 거예요. 가장 최신의 제품, 최신의 서비스를 갖고 이 제품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이 제품의 미래 전략은 뭔가, 이걸 연구하는 게 리서치이기 때문에 저 리서치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이걸 70살까지 해야 되겠는데, 딱 직장을 보니까 여자가 40을 넘는 것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광고대행사 다니면, 그러니까 임원이 되면 한 45세까지가 버틸 수 있으려나 이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좋아하는 리서치 하려면 내가 회사를
차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30대 한 중반 35 정도 대강 전후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리서치를 하면서 A부터 Z까지를 혼자 처리하는 능력을 안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위에 직급이 되면 부장, 국장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밑에 사람을 시키잖아요. 그거 내가 처리를 못해요. 통계 처리도 해야 되고, 내가 보고서 써야 되고, 각각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난 마지막까지 통계 처리, SPS 돌리는 능력 이런 것들 통계 공부를 끝까지 했어요. 모든 자료는 수집을 하고 정리를 했고요. 내가 회사를 차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 자료들이 나중에 다 쓸모가 있는 거잖아요. 내가 새로 만들려면은 그것에 10배, 100배의 정성이 필요한 거고, 시간이. 그리고 이제 이 리서치 업계는 최소한의 대학원 한 명이 필요해서 나중에 대학원을 가죠. 그리고 저는 제가 1승을 할 때, 그러니까 재구매율이 제일 높은 직원이었으니까 저한테 한번 리서치를 맡기면 다른 사람한테 못 가요. 철저하고 완벽하게 전략까지 해주니까. 그래서 제가 회사를 차렸을 때는 최종식이가 하는 리서치 퀄리티는 이 정도니까. 그리고 그냥 따라오는 클라이언트들이 많아서 회사를 성장시킬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가장 중요한 게 영업이잖아요. 매출. 그래서 클라이언트 관리, 네트워크 관리를 했죠. 모임 가면은 총무, 간사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회장, 부회장 이런 것들 맡을 기회가 있으면 다 맡았어요. 연락을 하면은 그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잖아요. 생으로 그냥 연락을 하면 연락이 쉽지가 않은데 그러면서 신뢰성을 쌓는 거죠. 저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아무 일이라고 해본 적이 없어요. 항상 매일처럼 일을 했어요. 직장 생활을 하면은 이렇게 보면은 아무 일을 하듯이 하는 직원들이 있어요. 그걸 보면은 그 자체가 그 인생이 참 불쌍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아무 일을 하듯이 하면 일이 재미가 없거든요. 이런 삶이 재미가 없는 거죠. 매일처럼 해야지 열정도 생기고 젊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제가 직장을 두세 번 옮기면서 굉장히 편한 직장에 한 5년간 있어본 적이 있어요. 6시 땡 되면 퇴근을 해요. 5년간 그 직장을 다니고 끝나고 나서 5년간 다닐 때는 참 편했죠. 그래서 편했는데 갔다가 나오니까 내 친구는 이만큼 가 있고 나는 내 머리에 있는 것만 다 써먹고 소진이 돼서 5년이 흘러가 버렸더라고요. 세상에 이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힘든 만큼 배우는 게 훨씬 더 많다는 거죠. 젊을 때 고생은 사서해라라는 말이 있죠. 또 대기업도 중요하고 중소벤처기업도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시려면 잘 나가는 중소벤처기업에 들어가시면 회사 전체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를 잘 배울 수가 있죠. 대기업에서는 그야말로 하나의 하나로 사실 움직여요. 전체 그림을 볼 수가 없는 거죠. 내가 내 회사를 차릴 때 알 수가 없어요. 어차피 내가 이 재벌 그룹을 이룰 것도 아니고, 물론 그렇게 꿈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중소벤처기업에 가서 전체 시스템과 전체 어떻게 흘러가는가, 조직과 이런 것을 배우면 나중에 창업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제가 이제 리서치 업에 종사하다 보니까 보면은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3,000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300개가 실제 이제 하겠다고 제출이 되고 그 중에서 125개가 스몰 프로젝트가 돼서 9개가 올리 스테이지까지 제품이 개발이 되고 그 중에서 4개 정도가 본격적으로 개발이 돼서 1.7개가 런칭이 되고 실제 제품으로 나오는 거는 1개라는 거죠. 실제 제품화가 프로젝트화 돼서 1개 정도가 살아남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1개들이 살아남아서 그 중에서 몇천 대 1의 경쟁을 뚫고 히트 상품이 되는 거죠. 요즘은 그 히트 상품도 옛날에는 수명주기가 2년 이상 가는 것이 79%였으나 지금은 47%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수명주기가 굉장히 짧아졌죠. 옛날에 제가 이제 그 이렇게 보험사 광고 시장 투자의 중요성을 말하는데 여기는
그 신문 광고, 다이렉트 마케팅, 보험 광고를 하는 데서 전면 광고를 내는데 항상 광고를 내보기 전에 서너 광고 시향 테스트를 해요. 이분들이 말하기로 그러니까 시향 테스트를 리서치를 해서 하면은 그래서 그 광고를 내보려면 하루에 10,000통, 9,000통, 8,000통이 오는데 시향 테스트 안 하고 그냥 내보내면은 1,000통, 2,000통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사비 얼마 들여서 효율이 5배, 10배가 높아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어필할 수 있는 광고로 만들기 때문에. 시간이 있어서, 그리고 이제 저희 회사에서 하는데, IT 관련 특허를 몇 개 갖고 있어서 그 슈퍼 리모컨, 터치 슈퍼 리모컨 개발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가라는 거예요, 기업가. 주변에서 어떤 새로운 사업 기회가 있는가를 잘 보고 그걸로 업을 만들고 사업 일을 만들어서 그거 가치를 창출해낸 사람이 기업가죠. 그래서 여러 가지 리스크를 극복을 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서 성공을 하는 이런 실천 정신이 기업가 정신입니다. 같은 소리인데 기회를 끊임없이 저는 우리 딸이나 아들한테 어떤 사업 기회가 있는가 봐라 라고 말하는데 우리 딸이 지금 미국에 있는데 미국에서 잘 나가는 제품들 어떤 것들이 있는가 사업 기회 잘 봐라 라고 합니다. 우리 아들 공대 지금 대학 다니는데 교수님들 요즘 뭐 벤처 교수님들 많잖아요. 어떤 사업, 어떤 연구를 하시는지 보고 너가 같이 벤처할 수 있는 것이 뭐 있는가를 보라라고 끊임없이 세뇌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끊임없이 눈과 귀를 열어놓고 촉각을 세우고 기회가 어디에 있는지 봐야 합니다. 요즘 정부에서 1인 창조기업을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하잖아요. 작년까지 1인 창조기업의 수가 약 30만 개 정도가 되네요. 전년 대비 13% 증가를 했고 지식기반 서비스 산업이 59% 정도가 되네요. 그래서 1인이 주로 운영하는 것들이 많고 개인사업체가 87%. 그래서 그 1인 창조기업, 1인 기업, 근데 처음에 1인 기업을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능력이 되고 영역이 넓어지면서 직원도 2명 있고 제가 회사를 차릴 때 직원 4명 내고 시작했어요. 지금 직원이 82명까지 왔는데 꾸준히 성장하는데 처음 이렇게 시작하니까 사업 기회를 꾸준히 봐야 되는데 저희 때에 비해서 지금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게 굉장히 많죠. 그 중진공에사는 청년 창업 사관학교 많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사업비도 지원해주고 창업 교육도 시켜주고 전담 교수가 1대1로 주고 창업 공간도 내주고 그다음에 정책 자금이나 뭐 판로 지원 이런 것도 지원을 해주고 기술 지원까지 어레인지를 해주는 거죠.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그러니까 저희가 29일날 4월 29일인가요? 그 심사를 했었는데 여성벤처나 벤처기업에서 그러니까 기술력을 부여한 예비 창업자들이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심사를 해서 저희가 이제 여성벤처에서 22개 기업을 뽑았어요. 그래서 선배 기업들이 후배 기업들을 코칭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선배 기업에다가 장소도 내주고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코칭을 하면서 여러 가지 뭐 네트워크도 구축을 해주고 기술도 연계해주고 자금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연계를 해주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리서치도 해주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포스코 벤처 지원제도에 있어요. 아이디어 마켓플레이스 혹시 들어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아이디어만 있으면 아이디어만 좋으면은 엔젤 투자자나 벤처 캐피탈 쪽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죠. 어떤 아이디어를 내느냐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 내일 또 미래부에서 여러 가지 그 벤처 육성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책을 내놓는다고 하고 오늘 아침 신문인가 어젠가 삼성에서 미래재단을 만들어서 1.5천억을 투자를 하겠다라고 했죠.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으면 거기에 자금을
충분히 주문을 해서 기업들을 키우겠다. 요즘 뭐 창조 문제, 창조, 미래 창조 과학부라고 하는데 굉장히 창업한테 좋은 거고, 제가 엊그저께 그 여성벤처에서 선도벤처 심사를 하는데 40개 업체들이 돌면서 10분, 15분간에 자기 사업들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디어도 너무나 좋고, 또 하나 가장 놀란 거는 혼자예요, 대부분. 혼자인데 자기는 아이디어고 앱 개발하는 사람, 또 다른 사람을 써요. 그리고 마케팅하는 사람, 두 사람, 두세 사람 연계하면서 친구들끼리 연계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 계획서를 쫙 갖고 왔는데, 이 사업 계획서도 너무너무 잘 써와서 요즘은 PPT를 얼마나 잘 다루는지 정말 그럴싸한 아이디어들 굉장히 반짝반짝해서 제가 그걸 보고 야, 우리나라도 미래가 굉장히 밝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도 미래창조학부에서 해외 진출까지 해주는 프로그램 갖고 있습니다. 여성벤처협회가 여성 벤처기업들의 권익보호와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혹시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창업을 하시거든, 아니면 하시려거든, 중회원 제도도 있으니까 회원으로 들어가세요. 굉장히 그러니까 정부의 지원 정책을 소개를 해줘요. 남자분들은 벤처기업협회가 있어요. 회비가 그다지 비싸지도 않고 가면은 일단 정부에서 여러 가지 지원 제도, 정부에서 어떤 쪽을 권장을 하는지, 그다음에 거기에 가면은 다양한 상세에서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를 주는 거죠. 그다음에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전시회 참여 기회도 주는 거고, 그다음에 뭐 법 제도가 개선이 돼야 되는 이런 것들을 또 할 수 있는 기회도 다양한 기회를 주니까 협회 활동을 하면서 하시면 훨씬 많이 성공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폴레옹하고 헬렌킬러하고 누가 더 행복한 사람? 나폴레옹은 내 생에 행복한 날은 6일밖에 없었다. 황제까지 온 사람이 이렇게 말했고, 헬렌킬러는 그죠? 김호거리, 버거리, 장님이죠. 삼중고를 겪고 있는 사람이 내 생에 행복하지 않은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 라고. 제가 4월 초에 여러분 혹시 잠수함 타보셨어요? 진해에 가서 벚꽃이 피는 게 있는데 잠수함 갔어요. 준장님이 와서 잠수함 설명을 하고 잠수함 우리가 봤더니 그 길이 너무너무 좁더라고요. 다니시면 옆으로 약간 비켜야지 반대로 걸어갈 수가 없고, 이 침대에는 제가 놓아도 어깨 한쪽이 나올 정도로 이 침대를 두세 명이 나눠서 쓴다라고 하고, 이 함장 방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사람 하나가 뭐 어깨가 나올 정도로 눕고 조그만 책상 하나에 드나드는 이 정도가 함장 방이었어요. 그래서 나오면서, 그러니까 잠수함을 한번 타면은 3주에서 한 50일 정도 탄다고 합니다. 이런 데서 생활하시니까 너무너무 힘드시겠어요? 이 준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잠수함 타는 데가 가장 행복합니다. 순간 와이프하고 사이가 굉장히 안 좋은가 봐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자기는 책을 14권을 갖고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한테도 방해받지 않고 책 읽는 시간이 그렇게 행복하다는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다음 날에 이제 저도라는 곳에 왔어요. 저도가 대통령 별장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MB가 현대건설 다니실 때 그 별장을 지어서 본인이 대통령으로 가서 쉬시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식수월 이제 골프장도 있고 벚꽃이 피는 데들에서 너무너무 아름답고 쭉 돌아서 산책길도 있고, 산책길에는 편백나무를 잘잘 썰어가지고 쫙 뿌려놨어요. 우리 편백나무라는 피톤치드가 가장 많이 나온다는 거죠. 쭉 돌고 들어오면서 이제 이 군인이 계시기에 군인 17명이 그 섬을 지킨다라고 하죠. 이런 데서 생활하시면 너무너무 행복하시겠어요. 외국인 한 달만 계셔보십시오. 얼마나 지겨운지. 이 잠수함과 이 아름다운 섬이 너무나 대조적이었다라고 할까요? 대통령이 1년에 몇 번 오겠어요. 이 섬이 내 거예요. 정말 공기 좋고 물 좋고 경치 좋고 이 쾌적한 곳에서 있는 분은 불행하다고 말하고, 그 좋은 잠수함은 행복합니다. 자기 마음먹기 나름이라는 거죠. 그 긍정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이 그 긍정적인 정서와 수명을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정신소원에 있는 수녀님 180명을 연구를 했는데 A그룹은 85
그렇죠. 그런 거를 자주 말하는 사람이었고, B그룹은 동물건조를 하는 사람이었고, 소원이라고 하는 게 같은 음식 먹고, 그렇죠? 기도하고, 뭐 일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적인 요인이 똑같은데 어떤 사람은 85세, 90세까지 살고 어떤 사람은 못 사느냐 이거죠. 했는데 그러니까 이걸 뭘로 이용을 했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 일기장이 났고 그것을 그러니까 A그룹의 일기장에는 저런 말들이 행복하다, 기쁘다, 기대가 된다, 설렌다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고 B그룹은 굉장히 사실적인 얘기만 써놓은 거죠. 삶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5년간 젊어진 법을 알려드릴까요? 연극인 박정자가 혹시 아세요? 연극인 박정자가 연극을 할 때 희극을 할 때가 있고 비극을 할 때가 있대요. 비극을 하면 주로 악역을 맡는 경우가 많다면 맨날 화내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분노하고 연극이라는 거는 한 번 하게 되면 같은 역할을 3개월, 6개월을 계속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기의 감정을 관객한테, 청중한테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과도하게 더 화내고, 더 짜증내고, 더 울고, 뭐 이렇게 하는 거고, 희극을 맡을 때는 주로 청춘의 젊은 역할, 사랑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웃고, 이런 역할을 3개월, 6개월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악역을 맡아서 6개월을 하고 나면은 온몸이 쑤시고 걸리고 성한 데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얼굴은 싹 늙어버리네요. 자기가 봐도 주름이 많이 생겨있다라는 거예요. 그 선한 양. 희극을 하고 나면은 얼굴이 팽팽해지고 윤기가 흐른다라는 거예요. 에너지가 넘쳐나. 자기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그죠? 희극의 인생을 살 수도 있고 비극의 인생을 살 수도 있는 거라는 거죠. 마스시다 보노스케가 그 경단련 회장, 그러니까 내셔널 파라솔 회장님이시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경단련의 전경련 회장님이세요. 지금은 허창수 GS 회장님, 뭐 이건희 이런 분들이 하셨던 건데 이분은 11세에 조실부모를 했어요. 근데 나한테는 3가지 경험이 있었다. 11살에 부모님을 모두 잃어서 철이 일찍 들었고 건강이 너무너무 나빠서 건강에 겸손해서 건강에 매일 신경을 써서 95세까지 장수할 수 있었다는 거. 그 다음에 초등학교 4년밖에 못 나왔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병에 대한 갈망으로 경영의 귀재가 됐다는 거죠. 나보다 박사들이 훨씬 많이 알지만 그들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박사들은 100% 알지만 하나도 실천하지 않는 것에 대해 나는 그 10분의 1도 모르지만 그것을 모두 실천했다. 오드리 헵번이 아들한테 쓴 글이에요. 쓴 글인데 그죠? 그러니까 아마 이 스타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스타가 오드리 헵번이 아닐까 싶은데 손이 2개인데 하나는 나 자신을 위한 손이고 하나는 남들을 돕는 손이라는 거죠. 남들을 돕고 봉사할 때 세로토닌이 가장 많이 나온다고 하죠. 가장 행복하다는 거죠. 아까 영성화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스피리추얼 클래스가 어디냐. 그 사람들이 훨씬 더 행복하다라고 하죠. 사실 부자가 행복한 거 아니라는 말씀은 많이 들어봤잖아요. 부자일수록 싸움이 더 많다고. 여러분들이 내가 가진 장점이 있을 거예요. 자랑스러운 습관도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을 쭉 써보세요. 쭉 써보시고 내가 행복하다고 느낄 때가 어떤 건가, 내가 해보고 싶은 것은 어떤 건가 리스트 목록을 해놓고 내가 가진 장점들을 몇 개월에 하나씩이라도 늘려보세요. 내가 가진 좋은 습관들을 하나씩 늘린다면 여러분은 인생은 날마다 최소한 1%씩 발전하는 삶이 되고 아까 맨 처음에 날마다 1%씩 발전하는 삶을 살 때 어떻게 삶이 바뀌는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내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거, 내가 해보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을 잡으면 가장
행복하죠. 아직은 여러분들이 자음 잡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한 사람이죠. 행복의 습관인가요? 행복의 습관이라고 하버드대 심리학과 교수가 쓴 책에서 그러니까 날마다 3가지씩 60일 동안 서로 다른 감사거리를 써보라는 거예요. 60일 동안 하면 세상 모든 사가 감사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삶의 태도가 바뀐다는 거예요.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운명이 바뀐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네트워크를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감사, 외국 사람들은 땡큐노트 굉장히 많이 쓰죠. 우리나라는 마음으로 감사한데 그걸 표현을 못해요. 근데 이거를 표현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아까 반세천 55 보신다는 분도 그리고 감사를 잘 표현을 한 거예요. 감사하면 조그만 선물이라든 말로라든 글로라든 꾸준히 습관을 들이시면 여러분 인생도 즐겁고 근데 감사라면 그 감사가 나한테 돌아오지요. 우주의 기운은 자력과 같아서 낙관적이고 의욕적인 마음을 가지며 밝은 분위기와 삶을 비춰준다. 제가 은행에 가서 예금을 할 때는 그 은행원들이 그냥 기계적으로 그 일만 볼 때가 있어요. 일만 보죠, 대부분. 근데 은행원들이 이 예금도 들어주세요. 훨씬 말을 하는 직원들이 있어요. 밝게 환하게. 저는 이제 제가 사람이기 때문에 열정적으로 자기 같이 일을 하는 사람을 보면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저절로 나요. 그래서 예금이 들어요. 그러고 나서 내가 아는 부행장님, 행장님 아시는 분 만날 때 어느 지점에 갔더니 어느 직원이 있던데 이렇게 세일즈를 열심히 하더라. 정말 열정적이더라. 내가 은행 다녔는데 이렇게 열정적인 직원은 처음 봤다. 하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안 보고 있는 것 같지만 누군가가 다 본다라는 거죠. 그게 나중에 기회로, 운으로 연결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남보다 먼저 승진이 되고 하지 않겠어요? 세상사가 그렇다라는 거죠. 행복하십시오. 그런 꿈을 갖고 노력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네, 한분 있습니다. 네. 아까 앞에서 말씀하셨던 남자는 남자다운 여자는 여자다운 어떻게 보면 남성성이랑 좋아하는 남성성이랑 하는 말이 컴퓨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지. 그러니까 이제 세상 예를 들어서 제가 클라이언트한테 가요. 일을 똑같이 한다 보면 남자 클라이언트한테 갈 때는 여자 직원들이 더 여성스럽고 애교 있게 하면 일을 좀 틀렸더라도 남자 클라이언트가 훨씬 다 줘요. 그러니까 물론 일은 잘해야 되겠지만 같은 값이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남자가 남자다워야지 매력 있는 거잖아요. 여자가 그러니까 매력은 매력으로 이용을 하라는 거죠. 똑같이 일을 잘하는데 여기는 여자가 남성답고 여성다워요. 이렇게 선호할 것 같아요. 그러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다른 질문 없으세요? 요즘 지난번에 보자고요. 방송이 국장님이 쭉 보고 있으면은 요즘은 여자들이 고시학교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여자 사무과 승인원들이 많아요. 근데 대학 교수들이 일을 따기 위해서 꽃미남들을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죠. 저기 오늘 저쪽에 준비돼 있죠?
예, 예. 또 하고 학생이라고 또 편하게 또 질문 받고 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 혼자 또 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오늘